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월요일이죠. 네, 활기찬 아침인데요. 네, 여러분도 어떻게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메르스 때문에 하여튼 아주 불안한 모습들이 많다 보니까 좀 활기찬 월요일 아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시간에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얼마나 움직이나 오르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렸었군요. 그렇죠? 내렸는데 끌어올렸으니까 제가 나오기 전까지 내렸다가 끌어올리는 거니까요. 전일 대비해서는 약보합이네요. 네, 거의 약보합에 딱 머물러 있다. 장중 오전에 시작하면서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만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장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66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코스피 포인트 오늘 어떻게 좀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 진짜 시장에서 잡아온 코스피 포인트는요, 가면 증시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면 쓰고 나오는 예능 프로가 있죠. 예, 복면가왕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고, 또 드라마에서도 이 이쁜 수혜 씨죠. 예, 수혜 씨가 가면이라는 드라마에도 나오더라고요. 요즘 이상하게도 가면이라는 예능과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가면 증시 같아요. 예, 딱 얼굴 가려놓고 도대체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실체가 뭐냐? 메르스냐? 그리스냐? 인플레이냐? 디플레이냐? 실적 경제 지표냐? 금리 인상 이슈냐? 아주 온통 저 가면 속에 무엇이 숨겨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증시죠. 그러면서도 증시 안에 꼼꼼히 보면은 이게 말이죠. 확 무너져가지고 내려가는 하락장이라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공포가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는 종목은 있고 빠진 종목 있고 또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죠. 차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 증시라고 좀 오늘 특징의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이 안에서 내용을 보면 화학주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죠. 방향의 키가 될 것이다. 근데 화학주가 상승의 힘이 쫙쫙 갑니다. 기분 좋습니다.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사랑 움직이고 있잖아요. 한번 오늘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화학주도 잠깐만 섹터별로 볼게요. 자, 이따 잠시 후에 그건 보도록 하고요. 자, 화학주 오늘 올라가 있고, 그 다음 증권주. 6월에 정책 모멘텀인데, 증권주도 한번 논란이 있지만 한번 봐야 될 키포인트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벤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벤트의 두려움보다 불확실성 제거 여부에 주목하자. 6월에는 관문이 많아요. 뚫고 나가야 될 관문들이. 아마 6월 5일 날은 이제 오펙회의도 있었고, 그리스 문제가 있었는데, 그리스는 기가 막히게 신의 한 수를 둬서 6월 30일까지 시간을 벌어놨잖아요. 그런 관문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도 관문이 많습니다. 통과해야 될 관문들이. 그리고 이벤트들이 앞으로 계속 쌓여 있습니다만, 심리적으로는 두려움이 앞서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씩 열릴 때마다, 뚜껑이 열릴 때마다 해소가 되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관점에서 시장의 포인트를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는데요. 이제 화학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롯데케미칼 5% 이상, 대한유화 13%, 하나케미칼 4%, SOE, GS, 정유주마저도 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도 2.88% 상승. 전반적으로 화학주들이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이제 에틸렌 가격, 유가 가격 다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제 오펙 회의 결과 제가 했잖아요. 동결하지만 감산인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동결이 됐어요. 그래서 유가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예측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이거 지난번에 주봉을 한번 잡아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주봉상 52불대에서 70불대, 66불대 얘기를 했는데 이 일봉상 흐름인데 오펙 회의 결과 일단 동결 소식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단에서는 53불, 상단은 일단 66불. 요 범위에서의 가격 범위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당분간. 당분간이라면 기간을 어느 정도 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3분기까지도 저 범위 있지 않겠습니까? 3분기라면 7, 8, 9. 이런 가능성을 저는 예측을 한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3불에서 66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 가능성 범위에서 53불이 이탈만 되지 않는다면 이 등락 가격 범위 안에서의 점진적 움직임, 굴곡스러운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증권주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증권주 이제 보기 전에 한번 얼마나 또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증권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보겠습니다. 와우,
벌써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KTB 뭐 10%, 대우증권 8%, 삼성증권도 무려 한 6% 정도. 대부분 6%대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있죠. 미래에셋증권도 5%고요. 그러니까 증권주는 지수가 상승 반전이 나오면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는데 기존에 얘기해드렸죠. 30% 확대되면 일단 수혜는 맞습니다. 왜? 예, 거래대금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동시에 이런 이벤트를 또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뭐 거래 시간까지 늘려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럼 뭐 논란의 여지 없이 거래소에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증권주 왜 관심이 있었어요? 지수가 상승한 것도 있습니다만 인터넷 은행 도입에 관련돼서 증권주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을 다 아시잖아요. 저만 알고 있었던 사실인가요? 특별하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실들을 계속해서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형 ISA 도입. 이게 뭐냐면 개인 자산관리 계좌예요. 그러니까 한 계좌에 펀드, 보험 뭐 이런 것까지 다 예금까지 관리하는 거. 그래서 증권주에 대해서 좀 수혜가 있다는 거. 그게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거래소 구조의 개혁안 등이 또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증권주의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가 좀 더 힘이 좋다.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는 증시가 눌렀는데 불구하고 같이 눌림 받다가도 양호한 눌림 속에서 터닝포인트를 지수가 보여준다면 당연히 증권주 또다시 상승 모멘텀을 받겠죠. 그래서 오늘 6월 달에 글쎄 오늘 좀 빠르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6월에 저점 터닝포인트의 가능성이 증권주에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보여져요. 개파락 음량으로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주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지수만 깽판 치고서 뭐 1900 이하로 떨어진다면 증권주도 볼 건 없습니다. 봐서도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점진적으로 6월의 저점에 터닝포인트 잡아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증권주의 모멘텀을 보셔야 되겠죠. 화학주하고 증권주가 지금 시장에서 하여튼 힘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들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6월에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이벤트들인데 일단 MSCI의 정기 리뷰가 있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A 주식이 편입 되느냐 아니냐 여부인데 요 지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나고 나서 확인해 보자고요. 편입돼서 한국의 뭐 비중이 축소되는지 아닌지 그건 뭐 확인된 이후에 우리가 논하면 될 것 같고 금통위에서의 이제 움직임 만기 이벤트 그리고 그리스 문제는요. 뭐 이번 주 안에 또 해결되겠습니까? 네. 시간을 벌어놨으니까 또 지속적으로 협상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이 하나씩 제거되면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지수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지수는 얼마나 움직이고 있나요? 716포인트. 오, 이 봉 모양만 보니까 상당히 이쁘네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스크림 막대기 잡고 이렇게 먹는 스크류바 같은 느낌도 나는데 이뻐요. 코스닥 오늘. 그렇죠. 종목 수도 상승 종목 수가 한 616개, 상한가가 222개. 222개 아니라 22개죠? 예. 깜짝 놀랐네. 22개고요.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좀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도 외국인 기관이 뭐 240억, 180억, 외인 기관이 같이 들어와주고 있는 수급이라서 보시면은 이제 710포인트 때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다. 수급 괜찮죠? 오늘 이런 수급에서 코스닥이 이제 반짝반짝 불을 넣어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봐야 될까요? 달리는 섹터를 보자. 코스닥은요, 제 바이오주 빼고 달리는 종목도 많이 얘기해 줬어요. 이 시간에. 그리고 반도체다, 반도체에서도 부품주 관련주다. 오늘도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반도체 부품주들.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상승률을 보면 뭐 한양 디테크 나오고, ENF 테크노지 나오고요. FST 나오고, SNS텍 나오고. 계속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고, 또 그 장비주도 움직이는데 또 오늘 특이한 점은 지난 시간에 한번 잡아왔지만 IT 관련돼서 부품주 뭘 봐야 된다? 갤럭시 6 관련된 거 보셔 필요성이 있다. 관심 있게 보자. 오늘 그에 따라 관련돼서 보니까 또 뭐 인탑수도 올라가고 있고요. 아모텍도 올라가 있고요. 무선 충전 이 시간에 한번 했었죠. 네. 아모텍, 뭐 RF텍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종목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두시면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중국 디스플레이 투자 관련주 상승 이것도 계속해서 관심이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로봇 산업. 이 로봇 산업을 테마로만 보시는데 저는 테마가 아니다.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산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 잊혀졌지만 잊지 말아야 될 종목군이다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차세대 디스플레이 잊지 말아야 될 종목군이다. 산업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한번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종목은 아까 이제 반도체나 이런 거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예, 그렇죠? 또 갤럭시 관련주도 여러분도 아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디스플레이가 우리하고의 기술 격차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현재 신기술이 적용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에서는 우리가 월등히 앞섭니다만 쉽게 말하면 지금 많은 대중화되어 있는 판매량이 가장 많은 패널 중인 LCD는 중국이 빠르게 따르고 있어요. 보시면 한국, 대만인데 점진적으로 생산 능력이 감소합니다. 급격히 감소한 건 아니고 점진적이었죠. 근데 중국은 8.8% 정도에서 비중 20, 24, 26 확대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LCD 관련돼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의 육성 정책의 전략을 보면 2007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전략입니다. 이 전략 속에서 2012년 12차 계획의 LCD TV 국산화율 80% 목표, 이제 100% 목표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당연히 우리 국내에 관련된 LCD 패널 생산 업체들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겠죠. 근데 반대로 보면 중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생산 라인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장비주들, 부품주들을 자기 자체적으로 아직 국산화를 못하니까 기술력이 한국이나 일본에 관련된 장비나 부품 업체들에게 공급을 받겠죠. 그래서 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수혜를 입는 게 아니냐.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럼 관련주도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 자료를 한번 더 볼까요? 네. 이 뉴스가 계속 나왔던 겁니다. 올 초부터도 나왔던 거예요. 3월 달에도. 중국발 투자원풍의 디스플레이 장비 업계 방끝.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겁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을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흘려버리시면 안 돼요. 올 초, 작년 하반기에도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 종목들을 또 찾아보시면 되겠죠. 한번 지금 보면 어떤 종목도 있냐 보면 DMS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DSK가 있는데 차트를 한번 바로 잡아주시죠. 이 종목군들을 차트를 직접 잡아서 한번 지금 상황의 흐름에서 어떻게 좀 올라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MS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문으로 DMS 068790이죠. 068790. 네, DMS. 그러니까 뉴스를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벌써 작년 하반기에 나왔었고 올 초에 3월달에 나오니까 바로 그냥 따다다닥 튀잖아요. 이렇게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튀는 종목군들 봐라. 그럼 지금 이 시세는 그냥 바이오처럼 과열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시세는 바이오처럼 과열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실적에 근거한 가능성에서의 상승 모멘텀을 타니까 이런 종목이 만일 차익 매물이 나온 거라 그러면 또다시 3분기 가능성 보면서 눌림 몫마다 매수 포인트로 활용하는 거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DSK라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한 종목 보여주시죠. DSK라는 거 제가 보여주시죠. 네. 보시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화면이 아직 안 바뀐 것 같죠? 맞나요? 네, 바뀌었군요. 같은 밸런스 쭉 같이 움직여주죠.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DMS랑 같은 움직임. 그러니까 한 종목만 딱 움직여버리면 걔만 뭔가 있어. 개별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참 대응하기 어렵지만 업종 내 같은 어떤 종목군이 같이 움직여주잖아요. 밸런스가 3월달부터 튀고. 이런 종목군들 두 종목 같이 봐주는 거죠. 이 종목군들이 눌림목이 주어질 때 눌림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련 종목들을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오늘 또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얘기하면 반도체 부품주도 계속 가고 있는 거, 이런 종목도 가고 있는 거, 기계 장비 업종에서도 가고 있었던 종목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은 바이오 쪽은 제가 봤을 때는 과열이에요. 말 그대로 과열이고 뭐 더 못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아니라 변동이 좀 생길 거 가능성이 있고 좀 과열인데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매출에 근거한 실적에 근거한 종목군들은 달리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런 달리는 말의 섹터를 코스닥에서는 계속 관심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튜브. 오늘 좀 뉴스에도 나오고, 이제 그 9시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카이스트 팀이 국제 로봇 대회에서 우승했다. 튜브. 요거예요. 이건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휴보가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이런 기사를 보니까 뭐 자동차 운전도 혼자 하고, 하차도 하고, 문도 열어주고, 밸브도 잠그고, 벽도 뚫고 가고, 깜짝 과제라는 게 뭐 전선을 연결하는 거. 사실 전선 연결하는 거 사람도 손으로 하라고 하면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거 연결을 로봇이 한다라는 거,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장애물도 돌파하고, 계단도 오르고. 똑똑한 휴보입니다. 스담. 그리고 축하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우승했다라는 거. 관심을 두셔야 되겠다. 왜 그러냐? 보도록 하죠. 다음 자료를 보시면, 글로벌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다. 구글이 로봇 산업에? 아마존이요? 허허, 아마존 하면 우리가 그냥 유통 아닌가요? 아마존 같은 로봇 기업 카바 시스템을 인수해서 물류 관리에 로봇을 적용하겠다. 택배 물류 쪽에 드론 아실 거예요, 그렇죠? 구글 주요 미국과 일본의 주요 로봇 기업들 9개와 인공지능 전문 기업을 인수하고 있다. 일본의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 이대호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팀이죠. 프랑스의 대표 로봇 기업도 인수하고 있다는 거.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혼다, 도요타. 세계적으로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인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쌓아놨던 현금으로. 왜 그럴까요? 앞으로 미래의 차세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산업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있었잖아요. 네. 성견 지명 있으신 분께서 4대강 했다가 물고기, 로봇 물고기. 근데 그건 성공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국내에서는 2003년도에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권에서 로봇 산업을 막 키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기존 10년 동안 제대로 성장 못했어요. 하지만 해외 글로벌 대기업들은 로봇 산업을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거 관심 있게 좀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요. 세계 로봇 시장입니다. 이제 서비스용 로봇하고 제조용 로봇. 우리가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한다면 아마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게 청소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집안에 청소해 주는 거. 근데 아직까지는 서비스용 로봇보다는 제조용 로봇. 아까 했지만 그 물류 관리할 때 로봇이 직접 해준다는 거. 또 제조 공장에 있어서도 사람이 직접 해야 될 일들을 로봇이 자동화 시킨다는 거. 그래서 제조용 로봇 쪽이 아직까지는 비중이 큰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매년 평균 20에서 30% 성장하고 있거든요. 규모는 아주 작지만 점점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포커스를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로봇 산업 분야별인데요. 실질적으로 2003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정책적 육성을 딱 내놨는데 걸음은 더뎌요. 굉장히 더뎌요. 안타깝습니다. 왜 더딜까요? 제 책임은 아닙니다. 네. 결국 산업 육성을 하는 어떤 정부 정책에 있어서 이쪽을 좀 더 확 키워줘야 되는데 아직 그럼 못 크고 있다는 점이고요. 꼼꼼히 보시면 제조용 로봇 쪽은 여전히 비중이 확실히 크긴 해요. 1조 7천억 정도고요. 서비스용 로봇은 아직 적지만 그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국내의 로봇 산업 분야별에 있어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자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지치런이라고 하는 중국의 로봇 회사에서 개발한 식사 배달 로봇입니다. 서빙을 로봇이 해주네요. 네, 귀엽네요. 중국 우리보다 기술이 떨어진다 뭐한다 얘기하지만 앞서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 지치런 로봇 회사의 그동안 2014년까지 성장하는 매출의 흐름입니다. 분기별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700억, 1,800억 정도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한 성장이죠. 시가총액이 235억 위안이니까 대략 3조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 중에서 이렇게 되는 기업이 있나요? 로봇 전문? 없잖아요. 네. 있다면 삼성테크인 로봇 산업도, 로봇 기계 쪽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중국 쪽은
매출 성장하고 있는 로봇 산업의 회사가 있다라는 거. 우리도 빨리 분발해야 되겠죠?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카이스트에서 우승했듯이 뒤따라가서 1등 하는 건 참 잘하잖아요. 로봇 산업도 우리가 관심 줘야 되겠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예상을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기 전에 그 종목을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종목 그냥 언급. 로봇에서는 삼성테크닉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종목 관련돼서, 로봇 관련돼서 종목 나오는 게 어떤 거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로보스타, 유진로봇. 이 종목은 실제 중국으로 매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세오로봇하고 DST 로봇, 그러니까 동부로봇이 이름 바꿨잖아요, 사명을. 이 종목군들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매출에 대한 근거는 아니고 다른 이슈가 좀 있지 않나라는 거. 하여튼 붐은 같이 타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그리고 실적, 그러나 그리스. 관심은 이쪽에 둬야 되는데 여전히 이게 6월 달에 계속 발목 잡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국 고용지표 양호한 흐름이다. 오펙은 동결됐다는 사실. 그 다음 자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는 뭐 보시면 실업률은 5.5%, 뭐 그 범위 안에 나와 있고요. 비농업 고용지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증가했죠. 예, 고용이. 자, 이렇게 좀 보시면 고용지표 쪽은 양호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지수 분석입니다. 지금 시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잠깐만 제가 살펴볼게요. 네. 결국 254.20이네요. 이 흐름을 확대해 주시면 이 흐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54.30을 뛰어넘으면 위쪽으로 붙습니다. 파동이. 그리고서 오르고 누르고 254점대를 지지하는 척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냐, 아니면 하나 더 254.30을 넘어갔지만은 다시 한번 254를 깨고서 누르고서 전저점 이탈 없이 흔들다가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254.30을 못 넘고 장악 못한 상태에서 질질 대다가 전저점까지 한번 깼다가 들어 올리느냐. 가격 범위 254.30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253.65, 252.50을 하단, 상단은 255, 257.30, 월화수목 만기일까지의 굴곡장세. 이 세 가지 경우에서의 그림으로 월화수목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254.30을 아직 실시간으로 보니까 장악은 못한 상황이에요. 장악 못하고 계속 맴맴하는 거죠. 오늘 이 상태로 그냥 끝나면 내일 오전장에 장악해 돌파하면 이 두 개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요. 밀리면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가능성으로 또 활용하시면 되겠죠. 월화수목까지 예상 그림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